중국에서 10살짜리 애가 세뱃돈을 받으면 뭘 할까요? 장난감? 게임? 아니요. 금을 삽니다. 1g짜리 금콩을요. 허베이성에 사는 이 꼬마가 2023년부터 3년 동안 세뱃돈을 모아서 금 30g을 샀는데 수익률이 139%입니다. 이게 2026년 2월 중국 검색어 1위를 찍었어요. 이야, 10살짜리가 웬만한 펀드 매니저를 이긴 겁니다. 근데 이거 귀엽다고 웃고 넘기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금을 사고 있거든요. 중앙은행도, 정부도, 아줌마도, 20대도 전 세계 개인 금 매입량의 3분의 1을 중국 한 나라가 가져갔습니다. 왜냐? 먼저 중앙은행 이야기부터 갑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15달 연속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인민은행이라는 건 중국의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곳이죠. 공식 보유량이 2,308톤, 전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6%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이 숫자 좀 보세요. 호주 뉴질랜드 은행 ANG가 니케이 아시아를 통해 공개한 추정치가 있는데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이 5,500톤이라는 거예요. 공식 발표의 2배가 넘습니다. 이건 아직 모릅니다, 솔직히.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지만 맞다면 미국 8,000톤에 이어 세계 2위예요. 독일 3,300톤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면 정부만 사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와요. 세계금협회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골드바와 금화가 432톤이에요. 432톤. 전년 대비 28% 증가. 글로벌 개인 금 매입의 3분의 1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현상의 주역을 중국 아줌마 부대라고 불렀어요.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을 아시나요?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주부들이 엔화를 가지고 외환 시장을 흔들었던 현상인데 지금 중국의 중년 여성들과 젠지 세대가 금 시장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왜 이렇게까지 금에 올인하는 겁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같은 기간에 중국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나라거든요. 부동산은 침체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은행 예금 금리는 바닥이에요. 돈을 넣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니라 자산 도피처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좀 넓혀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개인만 사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손으로는 금을 사고 다른 손으로는 달러를 버리면서. 미국 재무부 데이터 기준입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2013년에 1조 3,167억 달러로 역대 최고였어요. 2025년 11월에는요 6,826억 달러,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단순 산술로 따져보면 약 6,300억 달러가 사라진 건데 한화로 90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9일 블룸버그가 결정적인 보도를 합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자국 은행들한테 미국 국채 매입을 제한하고 보유 비중이 높은 곳에는 줄이라고 권고했다는 거예요. 이건 개별 은행의 투자 판단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연결해보죠. 한쪽에서는 달러 자산인 미국 국채를 팔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물 자산인 금을 산다. 이건 국가 차원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에요. 단순히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이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 3천억 달러를 동결했거든요. 중국이 이걸 보고 배운 겁니다. 달러로 갖고 있으면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 금으로 바꿔놓으면 아무도 못 건든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달러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보험을 든 거예요. 이건 숫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값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서부터가 본격입니다. 2025년의 금은 온스당 2,600달러대에서 출발해서 2026년 2월 17일 현재 약 5,000달러 근처까지 왔어요. 한화로 그램당 23만원대. 2025년 한 해만 64%가 올랐습니다. 소름이죠? 골드만삭스가 2026년 연말 타겟을 온스당 5,400달러로 올렸고 UBS는 6,200달러, 도이체방크는 6,000달러를 봅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7,000달러까지 얘기하는데 온스당 7,000달러면 한화로 그램당 30만원이 넘어요. 지금 돌반지 하나 100만원 하는데 7,000달러 가면 돌반지가 150만원입니다.
구조적으로 올라갈 힘은 확실히 있어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전 세계 중앙은행이 매년 1000톤 이상 금을 사들였고 2025년에도 860톤을 매입했습니다. 2025년 글로벌 금 수요가 5002톤으로 역사상 처음 5000톤을 넘겼거든요. 세계 금협회 데이터예요. 수요는 구조적으로 느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는 구간. 큰 흐름은 맞는데 타이밍이 변수입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이 매입 속도를 유지하느냐 줄이느냐. 유지되면 금값의 바닥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 글로벌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서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을 되팔기 시작하면 2026년 1월 31일에 실제로 하루 만에 약 11%가 빠진 적이 있어요. 1983년 이후 최대 1일 낙폭이었습니다. 5,000달러에서 7,000달러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런 급락 구간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분석에 약점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중국이 금을 이렇게 쌓는 건 달러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맞아요. 근데 금은 이자가 없어요. 미국 국채는 연 4%를 넘게 이자를 주거든요. 중국이 국채를 팔고 금으로 갈아탈수록 매년 수백억 달러의 이자 수입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보면 줄인 국채가 대략 6,300억 달러예요. 4%를 곱하면 연간 250억 달러, 항하로 36조 원이에요. 매년 36조 원의 이자를 안 받겠다는 건데 이 기회비용이 공짜가 아닙니다. 역사도 한번 봐야 해요. 2011년에도 금이 이런 속도로 올랐습니다. 온스당 1920달러로 사상 최고를 찍었고 모두가 2000달러 간다고 했죠? 결과는요. 2013년 4월에 이틀 만에 200달러 넘게 빠졌고 결국 사상 최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했어요. 구조가 비슷하다고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때는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안 샀어요. 지금은 정부가 사고 개인이 사고 ETF가 사고 전방위로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구조적으로 달라요. 물론 변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수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달러를 줄이고 금을 쌓고 있다. 그리고 14억 인구가 개인 차원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두 개가 겹치는 게 바로 지금이에요. 한국 투자자한테 이게 뭘 의미하느냐? 금을 사고 싶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국제 금값만 보는 겁니다. 한국에서 금을 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 KRX 금시장, 금 ETF, 그리고 실물 골드바예요. 근데 이 세 개가 수익 구조가 전부 달라요. KRX 금시장은 원화로 거래하니까 환율 영향을 직접 받고 달러 표시 금 ETF는 금값 플러스 환율 이중 구조예요. 실물 골드바는 살 때 10% 부가세가 붙거든요. 같은 금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10% 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중국이 이렇게 사들이고 있으니까 금값이 쭉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쪽인데 중국 인민은행의 매입은 분기 단위로 공개돼요. 다음 공개 시점에 매입량이 줄거나 멈추면 시장 심리가 한 번에 꺾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나와요. 지금 금값에 바닥을 받치는 힘 중 상당 부분이 중앙은행이 계속 산다는 기대감이거든요. 그 기대가 꺾이는 순간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방향을 보되 들어가는 타이밍은 인민은행 매입 데이터 공개 주기에 맞춰서 점검하시는 게 낫습니다. 한 가지만 더. 중국 개인 금 매입이 432톤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2025년 전 세계 금 총 수요가 5,002톤이에요. 중국 개인 매입이 전체의 약 9%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규모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금값을 결정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중앙은행 매입, ETF 자금 유입,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단위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쌓는다. 개인도 같은 방향이다. 이게 금값의 바닥을 받쳐주는 구조적 힘인 건 이건 비집기 어렵습니다. 근데 5,000달러에서 7,000달러로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니에요. 급락이 끼어 있을 겁니다. 10살짜리도 금을 사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지 말고 구조를 보고 내 포지션을 점검하는 게 먼저예요. 따라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